네, 반갑습니다. BBTV 두 번째 시간이죠. 2회차 방송이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띠딩 이스타 항공 한방 정리하기입니다. 부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타 항공의 주인은 뉴규, 주인은 뉴규입니다. 여러분, 이스타 항공 주인이 어떻다고요? ISC 홀딩스가 어떻다고요?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인 거 아시죠, 여러분? 라고 했던 전 대통령 중에 한 명이 떠오르는군요. 예. 그럼 본격적으로 좀 이스타항공 왜 이렇게 뜨거운지 이슈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요. 이스타항공은 누구 겁니까? 예전에 그 다 땡은 누구 겁니까? 똑같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스타항공이 어떤 그 항공사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직 그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이시죠. 우리 훌륭하고 위대하신 국회의원이십니다. 이상직 의원님께서 2007년도에 설립한 저비용 항공사다. 근데 이게요, 경영이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임금 체불이 좀 있는데 그 체불액이 무려 25억도 아니고 25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다가 이 부당 대출해줬다. 그리고 편법으로 증여를 했다. 그리고 태국 관계사에다가 부당 지원, 즉 지급 보증을 서줬다. 이런 많은 의혹에 지금 휩싸이고 있습니다. 어디가? 이스타항공이. 그럼 이상직 우리 훌륭하고 위대하신 이상직 국회의원은 뉴기유? 예, 이분이요. 원래 그 현대증권 지금은 없어졌죠. 현대증권의 펀드 매니저, 그 유명한 펀드 매니저로 일을 하셨답니다. 펀드 매니저 아시죠? 예, 펀드를 관리하는 매니저. 그래서 여기서 일을 하시다가 못해 먹겠다 그래갖고 2007년도에 드디어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스타 항공을 설립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 이거 안 할래 그래갖고 2012년도에 8년 전이죠. 드디어 국회의원에 당선이 돼버리십니다. 예. 그래서 이 당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 의원님께서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도 다 처분하고 이스타 항공 경영에서 완벽히 손을 떼버리겠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막은 그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언론에 의하면. 그래서 그 2020년도 올해 제주항공이 이스타 항공을 545억 원에 인수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하려고 이제 실사 조사를 딱 해보니까 즉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잉 또잉 체불임금이 있네. 근데 그것도 25억도 아니고 무려 250억에 있네. 나 같아도 인수하기가 좀 껄쩍지근하죠. 그래서 이게 250억이면은 인수가가 545억인데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는, 어마무시한 그런 임금 체불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서 이거 좀 그런데 해갖고 지지부진하게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난기류에 빠져버립니다. 저는 이걸 보니까 HDC 즉 현대산업개발의 우리 정몽규 회장님께서 얼마 전에 아시아나 항공도 내가 인수할게 이래놨다가 막상 실사를 해보니까 이게 아닌 기야. 이게 부채가 너무 많아. 거기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또 전 세계를 강타하지 않았습니까? 항공업계가 아주 직격탄을 맞아버렸어요. 여행업계하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잘못 인수했다가는 이거 덤탱이 다 뒤집어쓰고 전문용어로 X 되겠다 싶어갖고 나 안 할래 그래서 발을 뺐던 그런 것과 데자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참고로 체불임금은요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임금을 체불해도 그냥 그 노동청이나 이런 데서 그냥 좋게 해결하시죠 이렇게 중재 위주로 나갔었는데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는 우리 훌륭하시고 위대하신 노동자분을 보호해줘야겠다 그래갖고 아주 법이 강력해졌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감방에 가셔야 돼요. 이게 잘못하면 임금 체불하면. 그래서 절대 임금 체불하면 안 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또 궁금증. 제주항공은 뭐가 아쉬워서 도대체 이스타 항공을 왜 인수하려고 처음에 시도를 했는가? 그 2019년도 5월 달에요. 이스타 항공이 인천하고 상하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노선을 포함해 갖고
어, 두 개, 잠깐만, 이거 오타인데? 이땡 총 오타인데? 그 총, 이걸 포함해갖고 27회의 중국 운수권을 취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공사들은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막 그 나라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다 항로, 노선이란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상대국 나라에서 인천, 상하이 같은 경우는 그 중국에서 허락을 해줘야 돼요. 니네 이 노선으로 왔다 갔다 해. 사람 실어 날러, 화물 실어 날러. 내가 허락해 줄게. 이게 돼야 되는데 그 허락을 해줬나 봐요. 그래갖고 27번 주 27회 일주일에 27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중국에 대한 운수권 권한을 취득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제주항공이 높게 본 거죠. 그래갖고 제주항공이 같은 저비용 항공사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어봐라. 이거 이스타 항공으로 인수를 해갖고 그럼 노선이 늘어나는데 이 노선 확대를 통하면은 내가 이것들 다 죽여버릴 수 있겠다. 저비용 항공사 뭐 티웨이 항공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래갖고 압도적 1위의 저비용 항공사가 되겠구나 하는 야심을 품어갖고 인수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웬걸 젠장 된장 우라질 하필이면 또 올 초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짜잔 깜짝 등장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거 안되겠다 좆되겠다 그래갖고 2020년도 올해죠 7월 23일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인수를 포기하게 된 거죠. 완전히 접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러면은 그래서 2020년 7월 기준으로 이스타항공은 드디어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자본 잠식은 뭐야? 영업이익이 계속 손실이 나는 바람에 쌓아둔 자본금에서 야금야금 다 까먹고 앉았는 거를 잠식해 들어간다. 그래서 이걸 자본 잠식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하다 이제 법정관리 들어가게 생겼어요. 법정관리. 예. 그렇고 일단 그럼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좀 현미경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어디다가? 이스타항공에다. 그래서 이스타항공의 지배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배 구조를 보면은요. IMSC 생소하죠? 비상장 회사입니다. IMSC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바로 밑에 어디가 있냐? 이것도 생소하죠. 새만금 관광개발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스타항공이 있어요. 그래서 지배구조는 IMSC에서 새만금 관광개발 이스타항공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근데 약간 좀 놀라운 사실은 IMSC의 대표가 최상단에 있는 IMSC 대표가 우리 훌륭하시고 위대하신 이상직 국회의원님의 둘째 형님이랍니다. 대표분이. 그리고 새만금 관광개발은 또 대표가 누구냐? 이것도 놀랍습니다. 이상직 국회의원의 첫째 형님이 대표를 맡고 있다. 이게 좀 뭔가 이상하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막 그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논란의 쟁점을 요약해 보면 이상직 의원님께서 이 차명으로 즉 이상직 그 의원님의 조카 박씨랍니다. 박씨. 언론에 의하면 차명으로 갖고 있었어요. 이스타항공 주식을. 그러니까 2012년도인가에 그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서 내가 주식도 다 처분하고 경영해서 완전 손 떼게 좀 믿어봐. 나를 좀 트러스트 미 이러시던 분이 알고 봤더니 다른 사람 이름으로 즉 이걸 차명으로 이제 갖고 있는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이스타항공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상직 국회의원의 두 자녀 제가 알기로는 아드님 한 분, 따님 한 분 이렇게 나이도 어리시더라고요. 근데 요 두 자녀에게 무상으로 공짜로 돈도 안 받고 이스타항공 주식을 넘겼다. 그래서 사실상 이스타항공을 자녀에게 이거 물려준 거 아니냐, 증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증여세를 탈루했다. 두 번째는 배임이다. 이런 혐의를 받고 계세요. 이상직 의원님께서. 여러분들이 또 참고로 상속과 증여를 많이 혼동하시는데 다릅니다. 둘의 공통점은 물려주는 거야. 근데 상속은 내가 살아있을 때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물려주는 거에 상속. 증여는 아니 죄송합니다. 왜 이래. 제가 오랜만에 아침에 방송을 하다 보니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정정하겠습니다. 상속은 내가 사후에 사망하고 즉 죽은 다음에 물려주는 게 상속. 증여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 물려주는 걸 증여. 근데 상속을 하든 증여를 하든 그렇게 되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할 때 내는 세금을 상속세, 증여할 때 내는 세금을 증여세. 근데 보세요.
이 두 자녀, 아드님 한 분, 따님 한 분에게 이 이스타 항공 주식을 다 넘겼으면 이상직 의원님께서 아직 돌아가시지 않으셨잖아요. 살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상속이다, 증여다, 증여다. 그럼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증여를 했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도 된다. 법적으로는. 예, 이론상으로는. 그래서 요거를 세금을 탈루했다, 즉 탈세를 했다. 이런 혐의를 지금 받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배임.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보충 설명을 하면 지배구조란에 보면은 최정점에 IMSC가 있고 그 밑에 새만금 관광개발이 있는데 IMSC가 갖고 있던 이스타항공 주식과 새만금 관광개발이 갖고 있던 그 이스타항공 주식을 무상으로 공짜로 돈도 안 받고 두 아드님과 따님에게 넘겨버렸기 때문에 이건 배임에 해당이 된다. 배임이란 말이 또 많이 나와요. 뭐 횡령 배임했다 이래가지고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 기회를 빌려서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자, 횡령은 뭐예요? 이건 아시죠? 회사 돈을 몰래 빼돌리는 거. 그게 횡령. 배임은 뭐냐면은 이게 좀 어려운데 용어가 글자 뜻 그대로 해석을 하면 임무에 위배되는 행동을 해갖고 자기가 소속한 기업이나 어떤 단체에 금전적인 손실을 입히는 거. 그걸 배임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배임죄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세요. IMSC가 갖고 있던 이스타 항공 주식 이것도 일종의 자산 아닙니까? 새만금 관광개발이 갖고 있던 이스타 항공 주식 이것도 일종의 자산이야. 근데 이거를 무상으로 돈도 안 받고 공짜로 넘겨버렸다. 그럼 뭐야? 이 IMSC나 새만금 관광개발이란 그 기업 입장에서는 공짜로 돈도 안 받고 줬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배임죄가 성립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쟁점은 증여세 탈루, 탈세와 배임이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쟁점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훌륭하고 위대하신 이상직 국회의원님께서는 이제 반박을 하셨어요. 목소리를 크게 내시면서 무슨 멍멍이 소리냐? 에? 내 아들과 내 딸이 그 이스타항공 주식을 60% 이상 취득을 한 것은 사모펀드로부터 약 80억을 돈을 빌린 거다. 그래서 그 빌린 돈으로 이스타항공 주식을 매입을 해버린 거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잠깐 아까 제가 그 이스타항공을 위시한 그 지배 구조를 잠깐 뭐 말씀드렸는데 핵심 지배 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죠. 최정점에 IMSC 새만금 관광개발 이렇게 있고 이스타항공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런 모양인데 좀 더 세부적으로 하면 그럼 이게 IMSC와 새만금 관광개발밖에 없냐? 그게 아니에요. 다른 계열사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스타항공의 지분 구조를 좀 더 보면 여기 나오네요. 아드님 그 성함이 이원준 씨랍니다. 그리고 따님 성함이 이수지 씨. 예? 이수지 씨 하니까 또 제가 또 개인적으로 팬인데요. 배수지 씨가 떠오르네요. 그래서 아들 이원준 씨가 66.7%의 이스타 그 홀딩스 지분을 갖고 있고 따님 이수지 씨가 33.3% 이스타 홀딩스 지분을 갖고 있고요. 요 이스타 홀딩스가 39.6%의 지분으로 이스타 항공을 그 지배하고 있다. 요거는 그 2019년 12월 31일 기준이라네요. 그리고 다른 계열사도 있어. 뭐 군산시청이 또 이스타 항공에다가 2.1% 지분을 갖고 있고 삼성증권, 생뚱맞게 삼성증권은 왜 들어와 있지? 3.7% 보유를 하고 있고 BD 인터내셔널 다 비상장사겠죠. 뭐 이게 7.49% 이스타항공을 갖고 있고 A프로젠 K-C 요게 또 2.7%. 또 나오네. 얘는 왜 자꾸 나와? 기타 등등이 44.41%의 이스타항공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좀 도대체 이스타항공의 주인은 근데 이미 밝혀졌죠. 예. 근데 요게 어제 MBC 뉴스데스크에서 거의 단독 보도로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MBC 기자가 이상직 국회의원님을 직접 찾아뵙고 여기에 대해서 좀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별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책임질 일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 조심해라 이거겠죠. 뭐 허위사실 유포죄와 명예훼손죄로 내가 니들을 고소할 수도 있어. 뭐 이런 무언의 압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하여튼
뭐 진실이 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뉴스에 나온 거에 의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지금 이스타 항공의 직원이 1,600여 명이 조금 넘는다 그러는데 지금 임금이 250억이 체불이 됐대요. 이게 큰일입니다. 이분들 다 어디로 가? 법정 관리 들어가 버리면 뭐 거의 뭐 돈 다 떼인다고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참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이스타 항공까지 저렇게 법정 관리 생겼고 물론 아시아나 항공은 뭐 대한항공이 흡수 합병한다고는 하는데 좀 그렇네요. 예. 그리고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역시 일단은 구찌가 크고 봐야겠구나. 일단 덩치가 커야겠구나. 아시아나항공은 덩치가 크잖아요. 직원 수도 8,000명, 9,000명이나 되고 그러니까 저렇게 산업은행에 나서서 돈을 몇 조를 막 쏟아 박으면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저러고 반면에 이스타항공은 나 몰라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작죠. 뭐 대한항공이나 이스타항공에 비하면. 예. 그래서 요렇게 해서 어제 제가 마침 MBC 뉴스 데스크에 요 얘기가 단독 보도로 나왔길래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긴급 편성을 해갖고 최대한 짧게 압축 요약을 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